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시고 비디오는 꺼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소거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시고요. 음, 수업 후에 질문을 받을 텐데 그때 음소거를 개인적으로 해제하시고 그리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들리시면 채팅으로 답을 좀 해주세요. 잘 들리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1장 1절 미분방정식의 개념하고 1장 2절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1장 1절 미분방정식의 개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왜 배우냐라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미분방정식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미분방정식을 공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은 여러분들 그 전공 분야, 공학 분야, 공학 분야의 미분방정식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음소거 해주세요. 그런 이유로 이제 그 미분방정식을 공부하는 거죠. 제가 기본적으로 음소거를 해놨는데 안 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다 음소거가 되어 있죠.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어요. 이따가 개인적으로 해제하고 질문할 때 그때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요. 미분방정식을 어떤 것을 미분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알고 있는 그런 방정식을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뉴턴의 운동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뉴턴의 운동법칙은 우리가 아는 공식을 한번 써보면 F는 ma 이런 공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F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고 A라는 것은 물체에 대한 그 가속도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M이라는 것은 물체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F는 ma다라는 이 식을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서 써보면 오른쪽은 그 물체의 시간 t에서의 위치를 xt-라는 미지함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속도라는 것은 그 위치 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x의 더블 프라임이 됩니다. 즉 시간 t를 가지고 두 번 미분한 거니까 dt 제곱분의 d 제곱 xt 이렇게 표현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x의 더블 프라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오른쪽은 mx의 더블 프라임 이렇게 표현되겠죠. 왼쪽에 있는 f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독립변수 t와 미지함수 xt와 그 미지함수 xt의 도함수 dx분의 dt 또는 x 프라임 t 이것들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표현된 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왼쪽은 t와 x와 x 프라임의 함수일 거고요.
오른쪽은 x의 더블 프라임의 함수죠. 자, 그래서 방정식이 하나 생겼어요. 이 방정식을 보면 이 방정식에는 미지함수 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미지함수의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고 1개 도함수, 그리고 미지함수 x의 2개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죠. 예, 이런 방정식처럼 어떤 방정식이 미지함수에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간단하죠? 미분 방정식이 뭐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분 방정식은 미지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미지함수의 편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는 편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것은 공학수학 1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다루는 것은 미분 방정식이에요. 편미분 방정식과 우리가 비교를 해서 그냥 미분 방정식을 보통 상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미분 방정식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미분 방정식은 미지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룰 모델 중에서 몇 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질량 용수철 모델이라는 걸 뒤에서 배울 텐데요. 그 중에 이 오른쪽이 0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질량 용수철 모델에서 자유운동이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0이 아닌 어떤 함수로 표현되면 그때는 강제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0인 걸 가져왔으니까 자유운동으로 표현되는 그런 방정식을 하나 가지고 온 거죠. 그 질량 용수철 모델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용수철에다 물체를 달았을 때 그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그 물체가 이제 움직일 텐데 그럼 용수철에 의해서 그 복원력도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런 모든 힘들을 모아서 표현한 방정식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물체의 시간 t에서의 위치를 x라고 두었을 때 그 x를 가지고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뒤에서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 복원력, 복원력을 우리가 그 복원력에 대한 그 상수를 c라고 표현했을 때 그 복원력이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는 것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c dt분의 dx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용수철 그 개수, 그걸 k라고 표현하면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면 m 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는 0이다. 아까 자유운동이라고 했죠. 자유운동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 감쇄상수 C가 0일 때 0이 아닐 때 또 두 가지로 운동을 이름을 줍니다. 그것도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방정식을 보세요. 미지함수 x가 있죠. 그 x의 도함수가 있어요. 2개 도함수도 있습니다. 미지함수 x의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죠. 그렇다면 이 질량 용수철 모델은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또 하나 모델을 가지고 와 볼게요.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는 걸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뉴턴의 냉각 법칙에 의하면 어떤 물체의 온도, T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온도의 변화율, dT분의 dT가 되겠죠. 물체의 온도의 변화율은 그 물체의 온도와 그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역할을 하는 매질의 온도, 그 두 온도의 차이에 비례한다. 여기 비례상수를 K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그 뉴턴의 냉각 법칙에 의해서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dT분의 dT는 K 곱하기 m-t다.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이 방정식도 한번 살펴보면 미지함수 t가 있어요. 그리고 미지함수 t에 도함수가 있어요. dt분의 dx. 그렇죠? 미지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두 가지 모델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질량용 수철 모델을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는 모델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러면 미지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예, 이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럴 때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미지함수가 있어요. 이 미지함수를 이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가 있겠죠. 그 그래프를 우리는 해의 곡선이니까 그런 뜻으로 해곡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이 해를 구하는 것을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예, 이 미분 방정식에 보면 질량 용수철 모델은 최고궤도 함수가 미지함수의 2궤도 함수죠. 예, 그럴 때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2개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도함수 중에서 최고궤도 함수의 개수, 그것을 미분 방정식의 개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뉴턴의 냉각 법칙은 그 안에 있는 도함수를 보면 1개 도함수보다 더 높은 도함수는 없어요. 그래서 뉴턴의 냉각 법칙이 얘기하는 이 미분 방정식은 1개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최고궤도 함수의 승수가 있을 텐데 이 두 모델은 모두 최고궤도 함수, 질량 용수철 모델에서는 x의 더블 프라임, 뉴턴의 냉각 법칙에서는 t 프라임. 그렇죠? 예. 여기 2궤도 함수의 승수가 1승이죠. 이것이 제곱 3승, 4승 이렇게 표현돼도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도 T'의 승수는 1승이죠. 예, 그래서 최고궤도 함수의 승수를 그 미분 방정식의 차수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질량 용수철 모델은 이게 1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이게 1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뉴턴의 냉각 법칙은 최고궤도 함수가 T'이고 그것의 승수가 1승이니까 1개 1차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개수와 차수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 과목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1개 미분 방정식부터 시작은 하겠지만 2개 미분 방정식도 다룰 거고요. 3개 미분 방정식, 4개 미분 방정식, 그 이상의 개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도 다룹니다. 예,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은 n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안에는 그 미분 방정식 안에는 독립변수가 있겠죠. 예, 여기 t라고 썼지만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x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미지함수를 x로 표현되는 함수 y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도 포함되어 있고 y도 포함되어 있겠죠. 미분 방정식이니까 그 도함수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y 프라임도 있을 거고 y의 더블 프라임도 있을 거고 n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면 최고궤도 함수가 y의 n개도 함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y의 n개도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이것들로 만들어진 어떤 함수가 0이다. 이렇게 놓으면 방정식이 하나 생겼죠. 예, 그러면 여기 y의 n개도 함수가 있으니까 이 미분 방정식은 n개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우선 약속을 이렇게 n개 미분 방정식을 다룰 때 이 미분 방정식이 미지함수의 n개도 함수로 풀린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y의 n개도 함수로 풀어보면 y의 n개도 함수는 하고 풀릴 거고 이 식을 풀었으니까 y의 n개도 함수는 나머지를 가지고 표현되겠죠. 예, 독립변수 x부터 해서 함수 y, 그 도함수 y 프라임, 이개도 함수 y의 더블 프라임 해서 이 바로 전에 있는 y의 n-1개 도함수까지로 표현되겠죠. 예, 그렇다면 그 규칙을
소문자 f라고 써볼게요. 이것하고는 다른 식일 테니까. 그러면 f, x, y, y 프라임 에서 y의 n-1개 도함수.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최고계 도함수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론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미분 방정식과 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예제 1.1을 볼까요? 예, 함수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어떤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냐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함수를 같은 거니까 한번 미분해 보겠어요. y하고 x제곱이 같다면 양쪽을 미분한 그 결과도 같아야 되겠죠. y가 x제곱이라고 하면 양쪽을 미분해서 dx분의 dy는 2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dx분의 dy는 2x다라는 이 방정식을 보세요. 이 방정식에는 미지함수 y의 도함수 dx분의 dy, y', y''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고 당연히 1개 미분 방정식이고 승수는 1승이니까 1차 미분 방정식이 되지요. 자, 그런데 이 미분 방정식은 y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 이 표현하는 이 식을 미분해서 얻은 거니까 당연히 y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y는 x제곱은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이 미분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해를 구해라 그러면 그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 y를 찾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제는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정확하게 y는 x제곱이다라고 함수로 표현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 함수를 찾아도 그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식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그 식을 대수적으로 풀어서 y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그 식을 놔두시면 돼요. 예, 그럼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제 1.2를 볼까요? 예, 예제 1.2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예, 이 식은 우리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2가 되는 그런 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해를 표현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해곡선. 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해곡선이 뭐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요. 해곡선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한번 미분해 볼게요. x를 독립변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을 x로 미분해 볼까요? x제곱을 x로 미분하면 2x지요. 하지만 y제곱은 이 식을 풀면 y가 x로 표현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y제곱을 x로 미분할 때는 연쇄법칙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연쇄법칙을 써서 미분하면 y제곱을 y로 먼저 미분하고 그럼 2y입니다. 거기다가 y를 x로 미분한 것을 곱해주면 돼요. 그것이 dx분의 dy. 그래서 y제곱을 x로 미분한 것은 2y 곱하기 dx분의 dy이지요. 그럼 왼쪽이 다 미분됐어요. 오른쪽은 상수함수 4니까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영함수지요. 그래서 오른쪽은 0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식을 미분해서 얻은 것이 2x 플러스 2y 곱하기 dx분의 dy가 0이다. 역시 dx분의 dy, y 프라임, 미지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니까 미분 방정식이 됐죠. 예, 이건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을 만족하는 y가 바로 이 미분 방정식도 만족하게 되니까 이 미분 방정식의 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물론 이 경우는 간단하게 y로 풀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y는 하고 표현된 함수는 위쪽 반쪽 원을 가리치든지 아니면 아래쪽 반쪽 원을 가리키니까 예, 전체를 가리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는 것이 원 전체를 표현하니까 예,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가 보통.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예, 풀 수 있어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아니고 그냥 딱 y는
어느 하나의 식 하고 표현된다면 풀어야 돼요. 예, 그런데 두 개로 표현될 때는 풀지 않고 놔둘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식을 미분해서 이런 미분 방정식을 얻었으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y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다. 그렇죠? 이 미분 방정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오른쪽이 0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예, 정리된 미분 방정식 x 플러스 y 곱하기 dx분의 dy는 0이다. 예, 이런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죠. 물론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또 dx분의 dy로 이 식을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dx분의 dy로 정리한다면 x를 넘겨서 마이너스 x 그리고 y로 나눠주면 dx분의 dy가 마이너스 y분의 x다라는 예, 최종적인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얘기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 y는 이 미분 방정식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 이 미분 방정식의 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여기처럼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표현을 해 두어도 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의미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 y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간단하게 해를 그냥 이거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전에 두 예제에서는 어떤 미분 방정식의 해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구해봤는데 이제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를 전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모든 해를 구할 거고 그리고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것. 예,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 1.3을 한번 볼게요. 미분 방정식 dx분의 dy는 2x 이것의 모든 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함수를 얘기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했듯이 y는 x제곱을 미분해서 dx분의 dy가 2x다라는 미분 방정식을 얻었으니까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지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상수함수의 도함수가 영함수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확장해서 y는 x제곱 플러스 c라는 이렇게 주어진 함수도 이 미분 방정식의 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거꾸로 미분해 보면 압니다. 양변을 미분하면 dx분의 dy는 2x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모든 해는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과정을 살펴볼게요. 우선 이 미분 방정식의 모든 해는 y는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모든 해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상수 c라는 걸 한번 보세요. 예, 상수를 미분하면 영함수다라는 걸 아니까 여기다가 상수를 더해준 건데 예, 우리는 y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와 y는 x제곱 플러스 c라는 이 모든 해를 표현하는 함수 이걸 비교해 보면 c에 따라서 이 y는 x제곱 플러스 c라는 함수는 y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c 자리에다가 우리가 0을 대입하면 y는 x제곱이라는 이 특별한 해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여기 나오는 상수를 우리 적분해서 얻는 거죠. 사실은 dx분의 dy가 2x다라고 하면 y의 도함수가 2x다라는 거니까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을 하면 돼요. 그렇죠? 적분을 하면 적분 상수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때 이미 상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적분 상수로 표현된 이 상수를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표현할 때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미 상수다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미 상수를 포함하는 해를 일반해라고 부릅니다. 기억해 두세요. 미분 방정식의 해 중에서
임의상수를 포함하는 해를 일반해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임의상수가 왜 생겼는지는 바로 알 수 있어요. 미분 방정식은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이니까 그렇다면 이 미지함수를 얻기 위해서는 이 미분 방정식을 적분해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적분할 때 적분상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임의상수가 하나 생기는구나. 그렇죠? 여기처럼 1개 미분 방정식일 때는 y''을 우리가 y를 얻기 위해서 적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적분하게 되고 1개 미분 방정식은 한 번 적분하면 함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임의상수가 한 개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앞에 질량 용수철 모델처럼 2개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두 번은 적분을 해줘야 그래야 미지함수를 구할 수 있겠죠?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임의상수도 두 개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n개 미분 방정식은 임의상수가 n개 생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의상수를 포함하는 해를 우리가 일반해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일반해의 임의상수에 이 경우는 0을 대입하니까 얻을 수 있었어요. 여기처럼 특별하게 C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해, 그것을 특수해라고 부릅니다. particular solution. 어렵지 않죠? 특수해. 특수해는 일반해의 임의상수에 어떤 수를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해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C에다가 30을 대입해 볼까요? 그렇다면 그때의 특수해는 y는 x제곱 플러스 3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해도 y는 x제곱 플러스 30 이렇게 주어진 이 해도 미분방정식 dx분의 dy는 2x 이것의 특수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해의 종류를 다 얘기를 해줄게요. 일반해와 특수해는 C에다가 특정한 값을 대입하면 얻을 수 있으니까 일반해를 표현해주면 뭐 굳이 따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떤 해들은 일반해의 임의상수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내가 어느 걸 선택해서 대입을 하더라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런 뜻입니다. 어떤 수를 대입해도 얻을 수 없는 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예로 든 미분 방정식에는 그런 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볼 미분 방정식에는 그런 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런 해가 있다면 그런 해는 이 미분 방정식의 특이해, singular solution, 특이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 해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해, 특수해, 특이해. 일반해는 임의상수가 포함돼야 되고 그 임의상수의 개수는 1개 미분 방정식은 1개, 2개 미분 방정식은 임의상수가 2개, 3개 미분 방정식은 임의상수가 3개. 예, 일반적으로 n개 미분 방정식은 임의상수가 n개 포함되어 있다. 어렵지 않죠? 예, 그 임의상수의 개수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n개 미분 방정식은 임의상수가 역시 n개 있다. n번 적분을 해야 얻을 수 있으니까. 예,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임의상수를 포함하는 해는 일반해다. 됐죠? 그리고 일반해의 임의상수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해가 있다면 그 해는 특수해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해의 임의상수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얻을 수 없지만 해가 되는 그런 해가 있다면 그것은 특이해라고 부른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볼 텐데 우선 1개 미분 방정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 미분 방정식 얘기가 다 끝나면 2개 미분 방정식 얘기로 들어갈 거고요. 2개 미분 방정식 얘기가 끝나면 이제 3개, 4개, 고개 미분 방정식으로 차례차례 넘어가겠습니다. 자, 1개 미분 방정식은 아까 표현한 것처럼 무엇은 0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최고계도 함수가 프라임,
1개 도함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독립변수를 x라고 표현을 해보면 x 그리고 미지함수는 y, 그 y의 도함수 y 프라임 이것으로 만들어진 어떤 함수가 0이다. 이렇게 주어진 미분방정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고계 도함수로 이 식을 풀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서 우리가 해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y 프라임으로 풀 수 있겠죠. 1개 미분방정식을. 그렇다면 y 프라임으로 풀어내면 dx분의 dy y 프라임은 이제 x와 y를 가지고 표현되겠죠. 그 규칙을 소문자 f로 표현하면 fxy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개 미분 방정식은 dx분의 dy는 fxy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럴 때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 y, 즉 이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불렀죠. 그 해를 구하면 될 텐데 모든 해를 알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 해 중에서 특별한 점을 지나가는 그런 곡선으로 표현되는 해는 없을까? 그 특정한 점을 지나가는 것만 하나 알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건이 주어지면 됩니다. 그 특정한 점의 xy 평면상에서의 좌표를 x0, y0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 x0, y0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 함수 y는 x의 값이 x0일 때 그때 계산된 y의 값은 y0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기호로 yx0는 y0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조건을 우리가 초기 조건이다라고 부릅니다. 초기 조건. 그리고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초기 조건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런 미분 방정식을 초기값 문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1개 미분 방정식을 먼저 풀어볼 거고, 그리고 초기값 문제 또 다루어 볼 겁니다. 초기 조건이 있다면 그런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 볼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그 미분 방정식이 해가 없다면 풀려고 애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이 미분 방정식이 해를 갖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판별하는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1개 미분 방정식은 dx분의 dy가 fxy다 이렇게 표현됐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초기 조건이 yx0는 y0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x0, y0라는 점을 지나간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판정을 할 거냐? 해가 있는지 없는지, 해의 존재성을 어떻게 판정할 거냐? 해가 있다면 하나인지 두 개 이상인지 그 유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라는 것을 정리를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1개 미분 방정식을 dx분의 dy로 풀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를 보고 판정할 수 있어요. f를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f가 x0, y0라는 평면에 있는 점 여기라고 해볼까요? x0, y0 이 점을 포함하는 열린 영역, 열려있다라는 것은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영역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작게라도 이런 영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역을 하나 아무리 작아도 잡을 수는 있다. 그러면 이 정리를 만족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가 없으니까 점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요 영역이죠. 이 열린 영역 안에 이 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점은 4점이 돼야 돼요. 이렇게 경계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4점이 되는 어떤 영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영역을 R이라고 할게요. 이 영역 R에서 F라는 함수가 연속이면 그러면 해는 있어요. 존재합니다. 이게 존재성을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존재한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 그렇다면 해가 2개인가? 이 점을 지나가는 곡선이 이렇게 2개 이상이 있나? 아니면 하나밖에 없나?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해가 유일하다라고 판정을 하려고 하면 F뿐만 아니라
f가 지금 x하고 y로 표현됐으니까 예, x는 상수라고 취급하고 y는 변수라고 취급해서 y만 가지고 y로 편미분해 볼 수 있어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또는 fy 이런 기호를 사용하지요. 예, y로 편미분한 편도함수 이것이 r에서 연속이 되면 f도 연속이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도 연속이고 이 두 개가 모두 이 영역에서 연속이 되게 되면 그러면 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가 딱 하나다라는 보장을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연속이 안 된다 그러면 연속이 안 된다 그러면 해가 딱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해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해가 하나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해가 하나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1개 미분 방정식이 dx분의 dy는 fxy라고 주어져 있고 초기 조건이 yx0는 y0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여기 초기 조건이 표현하는 점 x0, y0라는 점에서 어떤 열린 영역을 하나 잡을 수 있어서 그 열린 영역에서 f가 연속이면 해는 존재한다. 정리됐죠? f도 연속이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도 연속이면 해는 유일하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예, 할 얘기가 있었나요? 예, 나중에 질문 받을 때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고요. 예, 만약에 지금 질문이 없는 거면은 음소거 상태를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해가 있는지 유일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예.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셔도 제가 이 화면을 다시 켜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자, 예제 1점으로 한번 볼까요? 초기값 문제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dx분의 dy가 마이너스 3 x제곱 y제곱 그리고 초기 조건은 y0은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 조건이 얘기하는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점이 되겠죠. 예, 이 점에서 판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초기 조건을 갖는 초기값 문제가 해가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유일한지 논해봐라 그랬어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y'으로 풀어야 되죠. 그러면 그 옆에 y'하고 같다라고 놓여진 이 함수가 바로 fxy라는 함수지요. 그래서 이 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함수가 연속인가? 그리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가 연속인가? 예,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함수는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 다항함수지요. x와 y로 표현된 다항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이에요. 어떤 점에서도 연속이니까 우리가 그 영역을 잡아놔도 0,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이 점을 포함하는 열린 영역을 잡아놔도 연속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연속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니까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식을 y로 편미분해 봅니다. x는 상수 취급하시면 돼요. 예, 편도함수를 알고 있죠. 여기 y제곱만 y로 편미분해서 이 상수하고 곱해주면 돼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3x제곱하고 y제곱을 y를 변수로 편미분하면 2y죠. 2y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6x제곱 y가 되죠. 그러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마이너스 6x제곱 y입니다. 이것도 다항함수죠. 그렇다면 이 영역에서 연속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f도 연속이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도 연속이니까 둘 다 연속이니까 f가 연속인 거에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된 거고 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도 연속이다라는 거에서 해는 존재하고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둘 다 연속이니까 존재하고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간단하게 실제로
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것이 이제 이 시간 뒷부분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이 미분 방정식을 보면 변수를 x하고 y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 전체의 식을 마이너스 y제곱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분모로 갈 거고요. 그리고 양변에 dx를 곱해 볼 거예요. 그럼 이쪽엔 dx가 곱해지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이 미분 방정식하고 똑같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y제곱분의 1dy가 3x제곱 dx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거니까 양쪽을 적분한 결과도 같아야 돼요. 그렇죠? 예, 여기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보낸 이유를 바로 아실 거예요. 마이너스 y제곱을 y로 적분하면 y분의 1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부호를 플러스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적분상수가 붙어야 되니까 C1 이렇게 붙을 텐데 오른쪽도 3x제곱을 x로 적분하면 x의 3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적분상수 C2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같은 거니까 정리하면 상수는 한쪽으로 모아둘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정리되는 상수가 C2-C1이 될 거고 이 전체의 상수를 그냥 C라고 하나로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C1, C2로 나누지 말고 그냥 한쪽에만 C라고 써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 함수는 당연히 y분의 1이 x의 3승 플러스 c하고 같다라는 뜻이니까 이걸 보기 좋게 정리해보면 y는 x의 3승 플러스 c분의 1이다라는 해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임의상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일반해가 됩니다. 예, 이렇게 일반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때 여기 주어진 초기 조건이 x가 0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대입하면 같아야 돼요. 그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x에 0 대입하면 오른쪽은 c분의 1이죠. 그래서 상수 c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우리가 바로 이제 쓸 수 있죠. y는 x의 3승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는 유일하다라는 거니까 이거 말고는 더 없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곡선을 그려볼 텐데 해곡선은 여기 분모가 x의 3승 마이너스 8이니까 x가 2가 되면 분모가 0이 되죠. 그래서 x가 2인 곳은 빠져요. 그래서 x가 2인 곳을 제외하면 예, 여기 x축, y축 이만큼을 2라고 해볼까요? 빠졌으니까 점선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x가 2를 향해서 가까이 가면 오른쪽에서 갈 때는 2보다 큰 값이니까 예, 이 분모의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 역수는 무한대로 가겠죠. 예, 이렇게 곡선을 만들 거고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전체의 값은 역수니까 0으로 가겠죠. 이렇게 생길 거고 2의 왼쪽에서 2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하면 이 점을 지나갈 거고 그렇죠? 곡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이걸 두 번 미분해서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것처럼 예, 오목성이 어떻게 되는가 조사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위로 오목, 이쪽에서는 아래로 오목. 0일 때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판정하면 여기서 한번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오목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4에서 한번 더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아래로 오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분모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것분의 1, 역수는 0으로 가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고 보니까 x가 2일 때 값이 없기 때문에 이 해곡선은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0, 마이너스 8분의 1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 점이죠. 이 잘린 두 개의 곡선 중에서 이 점을 포함하는, 이 점을 지나가는 이 곡선만 우리가 해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점을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면 전체를 다 얘기하면 되지만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해곡선은 이것만 그려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유일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이 문제는 해까지 구해봤는데 이제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유일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해를 구하는 것은 또 뒤에서 배우니까 그때 차근차근 연습하겠습니다. 예.
자, 예제 1.6을 또 한번 풀어볼게요. 초기값 문제. dx분의 dy는 x, y의 3분의 2승이고 초기 조건 y라는 함수의 함수값은 x가 0일 때 y값도 0이다. 예,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라. 그런데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가서 해를 구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존재성하고 유일성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초기 조건을 볼까요? x가 0일 때 y도 0이 돼야 되니까 예, 이 지나가는 점이라는 것은 좌표가 0,0이죠. 그렇죠? 이 미분 방정식을 보면 dx분의 dy가 x 곱하기 y의 3분의 2승이다 라고 풀려 있으니까 x 곱하기 y의 3분의 2승이 f xy라는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함수와 이 함수를 y로 편미분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계산해 볼까요? 이것을 y로 편미분하면 x는 상수 취급하니까 곱해 놓으면 되고 y의 3분의 2승을 y로 미분하면 3분의 2 앞으로 나가고 y의 승수는 3분의 2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승. 그렇죠? y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은 y의 3분의 1승 분의 1이니까 정리하면 3 곱하기 y의 3분의 1승 분의 2x지요. 그런데 3분의 1승 하는 것은 y의 세제곱근이라고 쓸 수도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y의 세제곱근 분의 2x라고 정리가 되죠. 예, 이렇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3 곱하기 세제곱근 y분의 2x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결과가 연속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그 영역은 0,0 원점을 포함하는 열린 영역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그런 영역을 하나 설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영역은 이 원점을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점을 포함하는 영역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렇게 원점을 4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도 4점이니까 원점에서도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x 곱하기 y의 3분의 2승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열린 영역에서 연속이 돼요. 그렇죠? y의 3분의 2승이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y로 편미분한 결과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여기 분모에 y의 3분의 1승이 있으니까 당연히 y가 0이 돼버리면 분모가 0이 돼요. 그렇죠? 연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y가 0이 아니어야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점에서는 연속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이 점에서 불연속이 되니까 당연히 이 점을 포함하는 이 열린 영역 전체에서는 전체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연속이 아닌 원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해서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해가 유일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유일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유일하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것뿐이지 예, 이런 경우에도 유일한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유일하다는 보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예, 여러 개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해를 구해서 풀어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예제 1.7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7 초기값 문제 dx분의 dy가 마이너스 y분의 x 그리고 초기 조건은 y라는 함수는 x가 0일 때 그 y의 값이 3이다. 즉 0,3을 지나가는 곡선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해를 구해라. 이렇게 초기값 문제를 풀어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조금 있다가 뒤에서 이걸 실제로 푸는 그런 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미 어떤 것이 해다라는 걸 알고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시작할게요. 자, 앞에서는 여기 C자리에다가 4를 대입해가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라는 이 식을 음함수로 표현된 식을 미분해서 그리고 정리해서 dx분의 dy가 마이너스 y분의 x다라는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이 함수를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 y가 이것이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라는 미분 방정식에 해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하지만 어떤 상수든 미분하면 영함수가 되니까 4 대신에 c라고 바꿔놔도 해가 된다는 건 바로 알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 이걸 미분하고 정리하면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라는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 y는 즉 여기에 이미 상수 c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반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 이것이 해다라는 의미는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 y가 해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해를 구했어요.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예요. 됐죠? 그렇다면 이 초기값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 초기값, 초기 조건, 이 조건에서 얘기하는 점 0,3을 지나가는 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여기에 대입하면 돼요. x가 0일 때 y가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x에 0을 대입하고 y에 3을 대입해서 c를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x에 0 대입하고 y에 3 대입하면 0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c가 돼야 되겠죠. 0의 제곱은 0이고 3의 제곱은 9니까 c를 구할 수 있죠. c는 9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9를 이 c 대신에 대입하면 c에다가 9를 대입해서 얻은 특수해, 그렇죠? 특수해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해,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기값 문제의 해가 이렇다라는 건 이제 얘기가 된 건데,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dx분의 dy가 이렇게 풀려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가 f예요. 그렇죠? f가 마이너스 y분의 x니까 우리 판정법을 가지고 한번 판정을 해볼까요? 이것을 y로 편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라는 것은 상수 취급하면 되고 y분의 1을 y로 편미분하면 돼요. y분의 1을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y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y제곱분의 x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점이 0,3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영역에서 연속이냐라는 걸 따져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0,3 하는 것은 0,3 y값 여기 있어요. 이 점이죠. 이 점을 포함하는 열린 영역을 이렇게 작게 하나 잡아주면 돼요. 예, 그리고 이 영역에서 이 두 함수가 연속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f는 마이너스 y분의 x. 여기 분모에 y가 있으니까 y가 0만 아니면 연속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주어진 점은 0,3이니까 0,3 하는 것은 y의 값이 3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을 포함하도록 아주 충분히 작게 잡아서 이렇게 x축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당연히 y값이 0인 경우를 이렇게 빼게 되죠. 그렇죠? 그럼 y가 0인 것이 포함 안 되게 열린 영역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 열린 영역에서는 이것이 연속이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해가 있다라는 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y로 편미분한 이 함수도 y제곱분의 x라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분모에 y제곱이 있어요. 역시 y가 0만 아니면 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0을 제외시킬 수 있죠. 여기서 연속이 돼요. 그렇다면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해서 해는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금방 얻었듯이 해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9 이렇게 얻었으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됐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려보면 해곡선은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열린 영역에서만 생각을 할 거니까 0,3이라는 점은 여기 있어요. 0,3. 여기 3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x의 값을 양쪽 끝을 제거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야 열린 영역이 되지요. 해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원이 이 두 점이 빠졌으니까 두 개의 반원으로 나뉘죠. 그렇다면 아래 건 치워버리면 됩니다. 해서 0,3을 포함하는 이 위쪽 반쪽 원만 해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1장 2절은 다 못 나가고 예, 조금 살펴보고 예, 한 테마만 살펴보고 예, 그 다음 테마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예, 1장 2절 보겠습니다.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인데 지금 우리가 1개 미분 방정식을 다루고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1개 미분 방정식은 아까처럼 dx분의 dy가 fxy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을 다룰 텐데 그 미분 방정식을 다시 정리했을 때 특별한 모양, 이런 모양 px, 여기는 px라고 변수를 x만 썼죠. 여기에는 y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예, y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x하고 상수만 가지고 만들어진 함수, 그런 뜻입니다. x와 상수만 가지고 만든 함수를 x만의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qy, x가 없죠. x가 없고 y와 상수만 가지고 만든 이 함수는 y만의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 1개 미분 방정식을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모양처럼 바꿀 수 있더라. x만의 함수 곱하기 dx 플러스 y만의 함수 곱하기 dy가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지금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중인데 예, 이 특별한 케이스의 첫 번째 유형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이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변수를 분리하시고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해 두셨다가 그 방법대로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미분 방정식은 도함수를 포함한다는 걸 알고 있죠. 적분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금방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변수 분리한 다음에 양변을 적분해주면 그것이 바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적분한 것은 인티그럴 px dx가 되고 플러스 인티그럴 qy dy 이렇게 돼요. 오른쪽은 영함수니까 적분하면 상수함수가 되겠죠. 해서 이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의 해는 x와 y를 분리하고 따로 가게 분리하고 그것을 적분하면 바로 얻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양변 적분해주면 되겠어요. 이것이 일반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예, 이번 시간은 예, 이 해를 구해보는 것으로 예, 이렇게 연습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자, 풀어볼게요. 예, 예제 2.1을 한번 볼까요? dx분의 dy가 2y다. 미분 방정식이죠. 1개 미분 방정식이고 1차 미분 방정식이죠. 이것의 일반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일반해니까 임의상수가 포함돼야 되겠죠. 1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임의상수가 1개 포함되어 있겠죠. 예, 그런 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변수를 분리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쪽에 y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나눠주면 dy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y가 없어졌죠. dx는 이쪽으로 양변에 곱해주면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럼 분리할 수가 있네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분리하시고 적분하면 되겠어요. 계산해 볼까요? 분리하고 적분할 겁니다. 우선 분리를 하면 y가 나눠져서 양변을 y로 나누고 양변에 dx를 곱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거죠. 왼쪽은 y분의 1 dy, 오른쪽은 2dx가 되죠. 이쪽은 y만 있고 이쪽은 x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분리가 됐으니까 이것은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해는 양변을 적분하면 된다. 자, 그럼 왼쪽을 적분한 것과 오른쪽을 적분한 것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적분을 수행하면 됩니다. y분의 1을 y로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y. 여기서 얘기하는 로그는 ln이라고 쓴 자연 로그입니다. 미수가 2가 되는 로그죠. 예, 2는 2.71828 이렇게 나가는 어떤 수고요. 예,
오일러의 이름을 따서 E라고 준 겁니다. 예, 오일러의 수라는 수는 따로 있고요. 1.57 얼마 하는 수가 따로 있고 이건 오일러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E라는 오일러의 그 이니셜 E를 소문자로 쓴 것뿐입니다. 자, 미수가 2인 이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불러요. ln이라고 쓰고요. 그러면 y분의 1을 y로 적분하면 ln 절대값 y. 그렇죠? 그리고 2를 x로 적분하면 2x. 양쪽 적분을 했으니까 적분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 있어야 되지만 한쪽으로 몰아서 한 번만 쓴다고 했어요. 그 임의상수를 우선은 a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적분한 값이 ln 절대값 y는 2x 플러스 a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게 해입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y가 해니까 풀 수 있으면 푸셔야 돼요. 예, 풀 수 없는 경우만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예, 풀 수 있는데 그냥 안 풀고 놔두시면 그건 안 되고요. 예, 만약에 시험이라고 하면 감점이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지수함수로 표현해 볼까요? 미수가 2니까 2로 정리하면 절대값 y로 정리가 되죠. 그럼 절대값 y는 2에 2x 플러스 a승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y가 2에 2x 플러스 a승인데 지수 법칙에 의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은 2의 2x승하고 2의 a승하고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a가 상수니까 2의 a승도 상수예요. 이 상수를 그냥 간단하게 b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b는 2의 a승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오른쪽은 b 곱하기 2의 2x승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이제 절대값을 처리합니다. 절대값을 씌워서 이 값이 된다는 것은 이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y로 풀어내면 y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b 곱하기 2의 2x승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b를 간단하게 c라고 표현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일반해를 얻었죠. 일반해는 y는 c2의 2x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일반해는 y는 c2의 2x승이다. 됐죠? 자, 그럼 일반해를 구해라 그랬을 때는 이렇게만 구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해를 구해라 이렇게 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특수해, 특이해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특수해는 일반해가 있으니까 따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특이해는 일반해로 표현할 수 없는 거니까 따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살펴볼까요? 여기 미분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보세요. dx분의 dy가 2y다. 이쪽에는 y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이쪽 2를 곱해도 0이 되는 거니까 오른쪽은 0이 됩니다. 왼쪽은 y가 영함수라면 그 도함수도 영함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y가 영함수라면 이 미분 방정식을 y는 0이라는 이 상수함수가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함수는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y는 0이 해가 된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y는 0이라는 것이 이게 만약에 특수해라면 일반해가 있으니까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이해가 되면 따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y는 0을 c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당연히 c하고 2의 2x승, 이 지수함수하고 곱해져 있으니까 c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그러면 0이 곱해져서 y는 0, 0함수가 만들어지죠. 예, 그렇다면 0을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해니까 y는 0은 특수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해는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해를 구해라 했을 때에도 일반해만 이렇게 표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특이해가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2를 보세요. dx분의 dy가 마이너스 2x y제곱이다.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1차 미분 방정식이 있죠. 그럼 변수 분리를 할 수 있는가 우선 살펴봅니다. 지금 첫 번째 유형으로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갖다 놨을 거고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역시 마이너스 y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주고 양변에 dx를 곱해주면 정리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분의 1 dy가 2x dx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쪽은 y만 있고 이쪽은 x만 있어요. 변수 분리가 되었으니까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죠.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해는 그냥 양변을 바로 적분하면 된다. 그렇죠? 왼쪽을 적분한 것과 오른쪽을 적분한 것이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정리해서 y로 풀 수 있으면 풀어 놓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y로 풀었을 때 2개 이상으로 표현된다면 그냥 음함수로 표현해 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y 마이너스 y제곱분의 1을 y로 적분해 볼까요? 예, y분의 1을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y제곱분의 1이니까 왼쪽 적분한 것은 y분의 1입니다. 적분상수는 밀어두고요. 오른쪽은 2x를 x로 적분한 거니까 x제곱을 미분하면 2x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은 x제곱이에요. 적분상수는 오른쪽에 쓸게요. 그래서 하나만 씁니다. 그렇다면 이걸 적분한 값은 y분의 1은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렇죠? y로 풀어내면 여기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y로 풀면 y는 x제곱 플러스 c분의 1 이렇게 표현된 해를 얻을 수 있죠. 이미 상수를 하나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해를 구해라 하는 문제였을 때에는 답은 y는 x제곱 플러스 c분의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찬가지. 여기에 특이해가 있나 특수해가 있나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이쪽은 y'이고 이쪽은 y제곱이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게 역시 y는 0이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y가 0이면 제곱해도 0이고 마이너스 2x가 곱해져도 0이고 그럼 오른쪽은 영함수가 될 거고 왼쪽은 영함수니까 미분해도 그 도함수도 영함수고 그럼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y는 0이라는 이 상수함수는 해다.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인 거죠. y는 0. 그렇죠? 예, 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 해를 일반 해로부터 얻을 수 있으면 특수해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특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해를 보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c분의 1이라고 표현됐어요. c라는 수에 어떤 실수를 대입을 해도 y는 0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 y는 0이라는 것을 일반해의 c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서 얻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y는 0은 해는 되는 거니까 이런 해를 우리는 특이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럼 특이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해를 구해라라고 문제를 주었다면 해는 일반해 y는 x제곱 플러스 c분의 1 이렇게 하나 쓰시고요. 특이해 확인한 y는 0 이렇게 하나 또 써주시면 됩니다. 이건 특이해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일반해를 구해라 그러면 이것만 쓰면 되고요. 예, 해를 구해라라고 했을 때는 특이해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예, 초기 조건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예제 2.3 보세요. dx분의 dy가 마이너스 2xy제곱 그런데 초기 조건이 y0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 초기값 문제를 풀어라 그랬습니다.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지나가는 점은 0,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렇죠? 0,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나가는 그런 해를 하나 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주어진 1개 미분 방정식은 위에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 해를 구하는 작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구한 걸 그대로 갖다 쓸게요. 일반 해는 y는 x제곱 플러스 c분의 1이죠. 그럼 여기 초기 조건을 이제 주면 되겠어요.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x에다가 0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3분의 1은 c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예, 이렇게 c를 구했어요. 그러면 c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이 초기값 문제의 해가 되겠죠. 예, 해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예, 이런 해를 얻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x제곱이 3이 되는 점,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여기서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x가 루트 3으로 접근할 때 오른쪽에서 접근하면 제곱하면 3보다 큰 수니까 3을 빼주면 0보다 큰 수고 부호가 플러스인데 0으로 가까이 갈 거니까
플러스 0분의 1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루트 3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무한대로 가고 x의 값이 무한대로 가면 0을 향해서 가고 이런 그래프를 가져요. 그렇죠? 루트 3 왼쪽에서 루트 3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x가 0일 때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당연히 0, 마이너스 3분의 1 이것을 지나가는 배를 구한 거니까 당연히 y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점을 지나가요. 예, 이 점을 0,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으로 향해 갈 때는 오른쪽에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이렇게 왼쪽에서 가면 무한대로 이렇게 접근해 갑니다. 그렇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면 제곱한 것은 무한대로 가니까 3 뺀 x제곱 마이너스 3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그걸 뒤집어 놓은 y의 값은 0으로 가죠. 해서 이쪽 그래프도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죠. 그렇죠? 이 해를 그려내면 이런 곡선을 가져요. 예, 그런데 이걸 다 해곡선이라고 안 하고 해곡선은 이 주어진 점을 지나가는 조각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조각이 분리되어 있으면 이 점을 지나가지 않는 이 양쪽 두 개는 버리시면 돼요. 이 점을 지나가는 이 부분만 해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2.4 보세요. dx분의 dy가 x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의 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해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모든 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이해가 있으면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선 여기 볼까요? 네, 왼쪽은 y''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y제곱 마이너스 1이 x에 곱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y제곱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y가 1이거나 y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제곱하면 1이 되죠. 거기서 1을 빼주면 0이 돼요. 그렇다면 x에 0이 곱해지니까 오른쪽은 0으로 되죠. 그렇죠? 그런데 상수함수는 도함수가 0함수니까 왼쪽 dx분의 dy도 y가 1이건 y가 마이너스 1이건 둘 다 0함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양쪽이 같아요. 그러니까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도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도 이 미분 방정식의 해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양쪽을 0으로 만들어서 같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특이해가 있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일반해를 구해서 특수해가 되면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지만 특이해가 되면 따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일반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양쪽을 y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고 양쪽에 dx를 곱해주면 x하고 y가 분리돼요. y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고 dx를 곱했으니까 y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dy가 x dx다라고 바뀌죠. 변수 분리가 되었으니까 y끼리 x끼리 분리가 됐죠. 변수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해는 간단하게 양쪽을 적분하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인티그럴 y제곱 마이너스 1분의 dy는 인티그럴 x dx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적분만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 y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함수는 유리함수예요. 그래서 부분분수로 고치면 됩니다. 부분분수로 고치는 건 어렵지 않지요.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y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할 거니까 y 플러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1. 그렇죠? 해서 부분분수로 고치면 y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y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통분하고 예, 곱하면 이 분모를 얻을 수 있죠. 분자 정리하면 이쪽은 y 플러스 1, 이쪽은 y 마이너스 1이 빼질 거니까 y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두 번 더해져서 2가 되니까 1을 만들려면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y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y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부분분수로 고치고 적분하시면 돼요. 이 왼쪽은 이 분모가 y-1이니까 여기 분자 1을 분모 y-1을 미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오른쪽은 분모가 y 플러스 1인데 역시 미분하면 1이니까 여기 분자 1을 y 플러스 1, 여기 분모를 미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공식이 있어요. 인티그럴 분모분의 분모의 도함수 f분의 f 프라임. 예, 이런 식을 적분해 주게 되면 로그 절대값 분모 이렇게 표현되지요. 그렇죠? 예, 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값을 적분하면 이 값은 로그 절대값 y-1이고요.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이걸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y 플러스 1이죠. 거기 전체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로그 마이너스 로그니까 로그 하나로 통분할 수 있죠. 묶어낼 수 있죠. 로그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그렇죠? 해서 이걸 적분한 값은 2분의 1 앞에 곱해져 있었고 로그 절대값 y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른쪽은 x를 적분할 거니까 2분의 x제곱. 자, 그러면 왼쪽도 오른쪽도 적분상수를 써야 되는데 한쪽에 한 번만 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 상수 c를 써놓고 2를 없애기 위해서 2를 곱하면 여기가 2c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임의상수니까 그냥 편한 대로 2분의 1을 맞춰서 2분의 1a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임의상수를 c라고 안 쓰고 2분의 1a라고 쓸게요. 그러면 해를 얻었어요. 그래서 전부 2분의 1이 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얻은 해는 로그 절대값 y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이 x제곱 플러스 a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y로 풀어냅니다. 로그를 먼저 없애면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이 미수가 2니까 절대값 y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은 2에 여기 x제곱 플러스 a승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수 법칙을 쓰면 2의 x제곱 플러스 a승은 2의 x제곱승하고 2의 a승을 곱한 거고 2의 a승을 간단하게 b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b 곱하기 2의 x제곱승 이렇게 표현되죠. 다 됐죠? 이제 절대값을 없앨 거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고 해서 절대값을 없애면 y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b 곱하기 2의 x제곱승.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b도 플러스 b거나 마이너스 b거나 상수니까 간단하게 c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해를 얻을 수 있죠. y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은 c2의 x제곱승이다. 자, 그런데 이제 y로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y로 풀어보겠습니다. y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주면 y 마이너스 1은 c2의 x제곱승 곱하기 y 플러스 1. 예, 이제 y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쪽은 왼쪽으로 넘겨주고 이쪽은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y로 곱해져 있는 부분은 왼쪽에 1이 있었고요. 오른쪽은 이게 곱해졌는데 넘어가서 부호 바뀌었죠. 1 마이너스 c2의 x제곱승. 이것이 y에 곱해져 있는 거고요. 곱해져 있지 않는 항은 이렇게 곱한 거. 1하고 곱하면 이 값이 있죠. c2의 x제곱승.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오른쪽으로 이항했으니까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1. 다 됐죠? 예, 이제 y로 풀면 됩니다. 이 값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y는 1 마이너스 c2의 x제곱승분의 1 플러스 c2의 x제곱승이다. 다 됐죠? 예, 임의상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얻은 해는 일반 해예요. 예, 그런데 앞에서 시작할 때 살펴봤듯이 y는 1과 y는 마이너스 1도 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이 특수해인지 특이해인지 구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살펴볼까요? 여기 c가 있는데 c에다가 0을 대입하면 이쪽이 다 사라지니까 여기 1만 남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y는 1 하는 해는 c에 일반 해의 c에 0을 대입해서 얻었으니까 특수해지요. 그럼 특수해는 일반 해가 있으니까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죠. 예, 버리시면 되고요. 그런데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상수함수로 표현된 이 해는 여기 c 자리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예,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 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c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y는 마이너스 1은 특이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해를 정리하면 y는 일반 해가 1 마이너스 c2의 x제곱승 분의 1 플러스 c2의 x제곱승 예,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을 따로 써서 예, 이것은 특이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칠 거고요. 예, 오늘 수업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했을 때는 음성이 나왔는데 그 후에 제가 밀접 접촉자라고 분류가 되면서 다시 한번 그 PCR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권고가 왔어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그 신속 항원 검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왔더니 통보가 와가지고 다시 또 그 보건소에 가가지고 PCR 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휴일이라서 1시까지밖에 안 해서 PCR 검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받으면 검사 결과가 이제 내일 나오고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봐서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수업이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수업을 어떻게 할지를 다시 한번 통보를 해줄게요. 제가 지금 무증상이고 부스터샷까지 다 맞아서 신속 항원 검사도 어제 음성이 나왔으니까 뭐 오늘 PCR 검사를 따로 해도 음성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양성이 나와서 확진이 됐다 그러면 격리가 돼야 돼요. 자가 격리가. 그렇게 되면 오늘 검사하고 격리가 되면 화요일까지 격리가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월요일 수업도 이렇게 할 수밖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통보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이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으니까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네, 저 이 경우 질문 있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네,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예, 어, 이제 예제 2.4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바로 이 문제인데 이 문제. 여기서 이제 해가 이제 y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이게 일반 해는 이해가 됐는데 예, y는 마이너스 1과 1이 해라는 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 여기 오른쪽 식을 보면 여기 x하고 y제곱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에다가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y제곱은 1을 제곱한 거니까 1의 제곱 1이죠. 그럼 네, 거기서 1을 뺐으니까 이 y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0이 되죠. 네, 그러면 x가 곱해져도 x 곱하기 0은 0이죠. 네, 그러면 오른쪽이 0이 되죠. y에 네, 1 대입하면. 네, 근데 y에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마찬가지죠. 네, 네, 마이너스 1도 제곱하면 1이니까 1을 빼주면 0이고 x 곱해서 0이고. 그러니까 y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오른쪽은 0이 되죠. 네, 네. 그러면 왼쪽을 보면 왼쪽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dx분의 dy인데 여기 y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상수함수예요. 아,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영함수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양쪽이 같아져요. 음, 그래서 y는 1도 해가 되고 y는 마이너스 1도 해가 된다라는 걸 이걸 풀기 전에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은 그런 걸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 특이해가 되는 경우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가 어떻게 생기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처럼 왼쪽은 dx분의 dy만 있고 오른쪽은 어떤 상수를 대입했을 때 0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것보다 음, 어려운 것은 우리 교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정도는 그 정도만 아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시면 그걸 먼저 미리 이렇게 체크해 두고 일반해를 구한 다음에 확인하시면 돼요. 특수해가 되는지 특이해가 되는지. 예, 아.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해를 구하기 전에 그 예, 상수나 이런 걸 대입해봐서 항등식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구하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있으면 특이해가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아, 네, 이해됐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아니면 채팅으로 없다고 채팅을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질문 없다고 채팅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아마 대면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근데 혹시 비대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문자로 통보를 해주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수업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